5월 3일 한강 빛과실 121페이지 5월 3일 불도와 꽃대가 아직도 올라오지 않았다. 다른 꽃의 불도화들은 꽃 피었는데 개화 시기를 검색해보니 꽃대는 진작 올라왔어야 한다. 부처님 오신 날 즈음 가장 활짝 피어 불도화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다. 올해에는 꽃을 피울 예정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저 많이 늦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건강하고 무성하니 그걸로 됐다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속으로 말해주었다. 나무에게 내 말은 아무 의미 없겠지만 5월 11일 불도와 가지 여린 끝에 진딧물이 생겨 그 부분을 잘라냈다. 생장점이 잘려버려서 이제 키가 크려면 다른 가지가 자라야 한다. 그 김에 알아보니 불도화는 2년 묵은 꽃대에서만 꽃이 핀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아마 올해 3살인 거다. 내년에 꽃 피기로 하고 올해는 잘 자라라. (5월 26일) 작년에 꽃을 안 피웠던 호스타가 꽃대를 4개나 올리고 있다. 불도와 가지에 있던 선녀벌레라는 예쁜 이름의 하얗고 어딘가 으스스한 해충을 물티슈로 꼼꼼히 닦아냈다. 다행히 진딧물처럼 무서운 해충은 아니라서 가지를 보존해도 된다고 한다. 그 일을 하는 사이 거미줄에 막 걸릴 뻔한 파리가 날아다니는 걸 보았다. 불도화와 단풍나무와 라일락은 서로의 영역으로 침투해 햇빛을 더 받으려고 투쟁 중이다. (5월 31일) 불도화가 너무나 맹렬히 옆으로 뻗어나가 단풍나무 잎을 덮어버려서 막근으로 좀 모아주었다. 햇빛이 좋고 하늘이 아주 파랗다. 6월 3일 블루베리 잎이 무성해 단풍나무를 가리고 열매도 열리지 않아 가지를 좀 솎아주었다. 더 과감하게 가위질을 해야 하는 걸까? 좀 더 마음이 독해질 때까지 다시 해보겠다. 6월 5일 방금 참새 한 마리가 두 화분들 사이로 걸어다니다 지붕으로 날아올라 사라졌다. 쥐인 줄을 알고 기겁을 하며 안경을 썼는데 너무나 어여쁜 새였다. 며칠 전에는 나비도 들어왔었다. 6월 6일 남중 고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늘 거울의 위치를 바꿔줘야 한다. 이틀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 시간이 흐르면 거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지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자전하고 공전한다. 식물을 기를 때는 오직 그들이 잘 자라기만을 바란다. 나와 상호작용을 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농담도 위트도 감사도 따뜻한 말도 필요하지 않다. 그냥 잘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 호스타 꽃이 피고 있다. 이 멋진 꽃들 때문에 나비와 벌이 오는 거다. 불도화가 누워서 자라지 않게 막근으로 더 묶어지고 있는데 빗방울이 떨어졌고
선녀벌레가 새하얀 솜 같은 몸으로 블루베리 잎사귀 위를 기어가는 놀랍고 으스스한 모습을 보았다. 얼른 잡아서 비닐봉지에 넣었는데 왜 이름이 선녀벌레인지 알 것 같다. 도저히 벌레로 보이지 않는다. 생물처럼 보이지도 이 세상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게 기어다니며 식물을 먹는다. 6월 10일 선녀벌레 4마리를 발견해 물티슈로 닦아냈다. 흰 벽에 보호색으로 붙어있는 또 한 마리를 발견해 잡으려는데 갑자기 날아올랐다. 선녀벌레는 날 수 있다. 6월 11일 단풍나무보다 빨리 자라며 힘차게 서슴없이 단풍잎들을 덮으며 가지를 뻗는 불두화와 라일락을 보며 단풍나무를 보호하고 싶어진다. 학급에서 가장 내성적인 아이를 지켜보는 담임 선생님처럼. 6월 12일 호스타꽃 한 송이가 완전히 피었다. 참새 2마리가 지붕에 있다가 마당으로 돌아와 단풍나무에 앉아있다 갔다. 블루베리 화분 옆으로도 몇 발짝 걸어 다녔다. 들어올 만한 곳이라고 새들이 생각했다니 어쩐지 으쓱해졌다. 지붕에서 처음 무슨 소리가 났을 때는 소리가 날 수 없는 방향이라서 놀라 올려다봤다. 우박일까? 무슨 돌가루 같은 건가? 생각했는데 예쁜 새 머리가 함석 빗물바지에서 쏙 나타났다.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지켜봤다. 6월 20일 꽃땡강 나무에서 꽃이 피었다. 5월에 피는 꽃인데 이제 피는 걸 보면 확실히 마당의 햇빛이 부족한가 보다. 앵두는 익다가 말았고 블루베리는 한 알도 열리지 않았다. 처음 나무들의 목록을 정할 때 조경사님이 과실수는 안 돼요. 북향마당이라서 라고 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도 꽃은 피어 다행이다. 6월 22일 불두와 잎에 하얀 물감을 뿌린 것 같은 점들이 생겼다. 뭘까? 며칠 돌보지 않아 혹시 선녀벌레가 또 나타나지 않았나 하고 살펴보다가 발견한 것이다. 조경사님에게 사진을 보내니 응애라는 답이 왔다. 살충제를 뿌리라고 한다. 그대로 두면 잎이 말라버린다고 한다. 불도화는 빨리 자라고 벌레가 괴롭히는 나무구나. 6월 23일 어제 약국에서 인체에 해가 덜하고 반려동물에게 뿌려도 된다는 저독성 살충제를 사와 불도화 잎들의 뒷면에 뿌렸다. 마스크를 쓰고 고무장갑을 끼고 장화도 신고 나름 준비를 했지만 처음이라 요령이 없어 머리카락에도 이마에도 묻고 무엇보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 괴로웠다. 나무 안쪽으로 이미 응애벌레가 고사시켜 바짝 마른 나뭇잎들이 제법 떨어져 있고 붙어있던 잎들도 내 손이 닿자마자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걸 보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았다. 조경사님이 응애의 계절이잖아요. 저도 응애와 전투 중이에요. 라고 말한 이유를 샤워를 하고 약을 뿌릴 때 입었던 옷을 모두 세탁한 다음 약속에 늦지 않게 나갔다. 늦은 오후 소나기가 내렸을 때에는 살충제가 다 씻겨 바닥까지 적셨을 거라는 생각에 응애가 깨끗이 사라질 거란 희망에 기뻤다.
그런데 아침에 마당에 나가니 여러 마리 있던 거미들이 다 사라졌다. 날파리도 쥐며느리도 개미도 사라졌다. 서늘하고 무서운 마음, 쓸쓸한 마음. 6월 25일 불두와 잎, 그 무성했던 여름잎들이 응의 피해로 이른 봄처럼 성그러졌다. 내가 요령없이 뿌린 살충제는 남은 잎들에도 흉터를 남겼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시 울창해질 수 있을까? 정원은 여전히 어떤 곤충도 없이 고요하다. 7월 25일 단풍나무와 나일락나무가 그 사이 제법 자랐다. 불두아는 겨우 살아있다. 어디까지 크려는지 모를 꽃댕강 나무 가지 하나가 햇빛에 반짝거린다. 이제 32도 정도는 선선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쓰고 나서 확인해 보니 34도다. 8월 22일 응애가 어떻게 되었는지 잊기 전에 기록해 두어야겠다. 응애들이 공격한 불두와 잎들이 모두 말라 떨어지기 전에. 잎이 한 번에 다 떨어지면 나무는 죽는다고 한다. 모든 잎사귀들의 뒷면에 다시 일일이 살충제를 뿌렸다. 살아남은 몇몇 응애들이 살충제가 묻어있는 불두아를 떠나 블루베리와 앵두 분재 화분으로 옮겨간 모양으로 며칠 안 온 사이 그 잎들은 갈색으로 바싹 말라버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두 화분을 대문 밖으로 내놓았다. 밤에 75리터 종량제 봉투를 2장 사와 넣으려고 보니 화분들이 사라져 있었다. 재활용품인 줄 알고 구청 청소과에서 실어간 것이다. 그렇게 마당이 단촐해졌다. 조그만 생태계의 감염병과 방역 방제를 경험한 셈이다. 이제는 화분을 더 들이고 싶지 않다. 있는 식물들만이라도 잘 키우고 싶다. 8월 24일 올해에도 옥자마는 꽃을 피우지 않았다. 거울빛을 비춰줄 때 옥자마에도 늘 신경을 썼지만 부족했던 거다. 9월 5일 책이 나와 며칠간 정원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다. 파주로 가는 택시를 기다리는 잠깐 동안 살펴보니 단풍잎 5장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10월 13일 가을에 햇빛의 각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날마다 배운다. 거기에 맞춰 거울의 위치도 조금씩 바꾼다. 11월 6일 모든 나뭇잎들이 물들고 있다. 11월 15일 10월부터는 어떻게 해도 햇빛의 각도가 거울들에 닿지 않아 내내 나무들이 그늘에 있었다. 햇빛은 점점 더 낮고 길게 누워서 들어오다가 11월이 되자 마루 유리창에 반사되어 나무들의 아래쪽에 닿기 시작했다. 지난 2월을 생각해보면 햇빛이 더 깊게 누워 마루 안쪽까지 볕이 들어왔고 유리창에 반사된 빛이 화단을 온전히 비췄었다. 12월 18일 내 작은 집의 풍경에는 바깥 세계가 없다. 중정이 주는 평화, 내면의 풍경 같은 마당. 행인도 거리도 우연의 순간도 없다. 그걸 잊지 않으려면 자주 대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 내향적인 집에도 외부로 열려있는 방향이 있다.
마당의 하늘,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을 오래 보고 있었다. 12월 19일 기와에 쌓인 눈이 햇빛에 녹으며 홈통으로 흘러내리는 소리를 듣는다. 음악 같다. 2022년 4월 12일 해가 바뀌고 처음 정원 일기를 쓴다. 몇 달 전 단풍나무를 뒤덮었던 100여 마리의 진딧물에 친환경 살충제를 한 마리씩 다 뿌려주었는데 혹시 빠뜨린 진딧물이 있진 않았을까? 그 사이 모든 나무들이 진딧물에 덮여버린 것 아닐까 걱정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약국에서 살충제를 하나 더 사서 오랜만에 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놀라워라. 모두 무사하다. 모든 나무들이 고요히 잎을 틔웠다. 4월 21일 조그만 집, 자라는 나무들. 5월 19일 그 사이 잔딧물에 덮인 불도와 가지 2개를 잘라버리고 몇 마리만 있던 가지에는 살충제를 뿌려두었다. 여린 잎새만 골라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진딧물이 밉다. 불도와 꽃이 올해도 피지 않은 것은 작년과 올해의 병충해 때문인 듯하다. 7월 29일 식물에 진딧물과 응애가 생기는 것이 물 부족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듬뿍 물을 주었다. 올 여름 가장 많이 자란 건 라일락이다. 최대 3m까지도 자란다니 기다려보겠다. 10월 7일 아침에 수도 검침, 정화조 청소를 했다. 대문을 활짝 열고 마당을 쓸고 있는데 거의 동시에 오셔서 금세 일하고 가셨다. 정화조 뚜껑 위에 있던 화분들을 미리 옮겨 놓았는데 이 위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당분간 이렇게 둘까 한다.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기러기들이 시옷자로 날아가고 있었다. 10월 10일 집을 나서면서 나도 모르게 금방 올게 라고 말했다. 집이 친구 같다. 11월 2일 남양집은 겨울에 빛 항아리가 된다. 11월 30일 하단의 수도가 동파되지 않게 낡은 외투로 싸매주는 사이 손이 얼었다. 수도 주변으로 라일락이 얼마나 자라는지 실감이 났다. 12월 2일 어제 엄마가 처음으로 이 집에 오셨다. 그 사이엔 팬데믹 때문에 궁금해만 하다가 시상식에 갈 겸 혼자서 올라오신 것이다. 용산역으로 마중을 나가 분명히 춥게 입고 오셨을 것 같아 미리 두툼한 패딩을 사서 플랫폼에서 만나자마자 입혀드렸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함께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물었다. 세상에 이 거울은 다 뭐냐? 마루로 들어오셔서는 마당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다. 꼭 너 태어났던 집 닮았다. 집 크기가요? 크기도 그렇고 마당도 그렇고 꼭 그 느낌이다. 내 첫 기억은 4살 무렵부터 살았던 집에서 시작된다. 그 전에 3년 동안 살았던 최초의 집은 기억에도 어떤 사진에도 남아있지 않다. 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선 순간 사랑에 빠진 이유,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온화함으로 경험되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걸까?
외풍이 차다며 엄마는 내게 내가 차도 못 그리게 했다. 창호를 바꿔야지.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 집에서 어떻게 사냐?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꼭 아파트를 사라. 저 지저분한 거 거울은 다 버려라. 낙엽도 깨끗이 쓸고. 같이 담요를 덮고 무로 마주 누워 손을 잡고 시상식에 갈 시간이 올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2023년 3월 20일 하루가 다르게 불두와 잎이 피어난다. 3월 27일 올해는 불두와 꽃이 핀다. 세어보니 모두 7송이다. 라일락도 곧 필 것 같다. 3월 30일 북쪽 벽을 초록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해주고 있다. 4월 15일 경이롭다 불두와 내 키보다 높게 자랐다. 5월 1일 대문을 들어서면 라일락 향이 그득하다. 이 다음은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정원일기는 여기가 끝이고요. 다음은 더 살아낸 뒤라고 하네요. 116페이지. 더 살아낸 뒤. 죽기 전의 순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인생을 꽉 껴안아 보았어. 글쓰기로. 사람들을 만났어. 아주 깊게 진하게. 글쓰기로. 충분히 살아냈어. 글쓰기로. 햇빛을 오래 바라봤어. 이 책은 여기에서 끝인데 마지막 페이지에 자필로 노트에 적은 내용입니다. 이게 아마 이 한강 작가가 초등학생 어린 시절에 썼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걸 발견하고서 어떤 지필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됐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름다운 금실이지.